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푸첼라입니다. 이번에는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 세 번째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드디어 앤이 결혼을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책을 왼쪽 책날개부터 오른쪽 책날개까지 끝에서 끝까지 읽는 편인데 왼쪽 책날개에 앤의 길버트와의 결혼이 스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스포는 딱히 스포라는 느낌이 들지도 않았는데요. 책 속의 인물 앤 셜리 본인만 빼고 앤의 친구들과 에이버니 사람들, 모든 주변 사람들, 심지어 책 바깥에 독자인 저까지도 앤의 영원한 단짝은 길버트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강머리 앤 세 번째 책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앤의 연애 감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앤의 내밀한 감정에서 저는 친구들과도 나눈 적이 없었던 연애를 받아들이는 감각에 대해 앤에게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책에서 앤은 레드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곧 앤이 에이버니의 초록 지붕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앤에게는 또 새로운 만남과 환경, 그리고 그녀의 성장이 기다리고 있겠죠. 다시 앤의 인생길에 새로운 모퉁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앤이 살던 당시의 상황은 여자들이 딱히 대학에 가지 않고 일찍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책은 앤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시절을 담고 있는데 앤의 단짝 친구 다이애나는 결혼을 해서 첫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결혼한 다이애나는 더 이상 앤과 서로의 방에서 신호를 주고받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지게 되었으며 앤은 이러한 상황을 섭섭해하며 대학으로 떠나게 됩니다. 앤은 대학에서 필리퍼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고 두 번째 책에서 숲속에서 메아리집을 발견한 것처럼 우연한 기회에 대학가 근처에 패티의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패티의 집은 대학가에서도 멀지 않은 꽤 부자 동네에 있는 고풍스러운 집으로 앤은 메아리 집을 발견했을 때처럼 이 패티의 집에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드먼드와 함께 다니게 된 예전 친구 스텔라, 프리실라와 함께 레드먼드 입학식에서 처음 만나 친해진 필리퍼, 이렇게 4명은 운 좋게도 이 패티의 집에 함께 살게 됩니다. 이들은 집세를 아끼면서 하숙보다는 편하게 살려고 넷이 함께 살기로 한 것인데 패티의 집은 부자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월세도 비쌌습니다. 하지만 딱히 월세가 아쉽지는 않은 패티의 집 주인들이 패티의 집을 사랑하게 된 앤에게 원하는 값으로 세를 놓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장학금이나 대학 진학과 같은 목표를 향해 맹렬히 달리지 않는 느낌이어서 저는 살짝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었지만 앤은 이 시기에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사교계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앤이 과거부터 항상 낭만적인 상상 속에서 그리던 이상형의 남자친구 로이도 만나게 됩니다. 앤은 끝까지 길버트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길버트와 로이 둘의 청혼을 모두 거절하고 대학교를 졸업해 다시 에이버니의 초록지붕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길버트는 의예과에 진학하기 위해 장학금을 노려야 했는데 앤이 청혼을 거절하면서 명목상의 여자친구 크리스틴과 만남을 가지며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대는 좁은 문이었던가 봐요. 로이의 청혼마저 거절한 앤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결혼식을 겪으며 뭔가 쓸쓸함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전해진 길버트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만 하던 탓에 길버트는 몸이 약해져서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전에 동네 학원에서 그 학원차에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 이런 글이 적혀서 돌아다니고 있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괜히 웃음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튼 그제서야 앤은 길버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한편 앓고 있던 길버트에게 앤의 친구 필리퍼로부터 앤이 로이의 청혼을 거절했으니 한 번 더 앤을 잡아보라는 편지가 전해집니다. 필리퍼는 로이의 청혼을 거절한 앤에게 로이를 갖고 놀았다며 비난했었는데 역시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버트는 그 편지를 받고 기적처럼 회복을 했고 다시 앤을 찾아와 청혼을 하게 됩니다. 앤은 길버트와 약혼 소문까지 있었던 크리스틴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번만은 길버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합니다. 3권까지 이 책에 등장한 가장 수위 높은 애정 표현이었어요. 이후 이야기는 갑자기 어느 부인들의 대화 장면으로 뛰어넘는데 앤은 이 끝부분에서 거의 블라이스 부인 정도로만 주인공답지 않게 등장합니다. 끝부분은 미스 페넬로피라는 아동 전문가로 활동하는 독신녀와 고아 소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책에서 이들이 어떻게 앤과 엮이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또 앤의 결혼식에 대한 묘사와 아이를 갖기까지의 과정도 뛰어넘어 있었는데 뒷부분의 시리즈에서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이전과 같이 전력 질주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앤의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앤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느끼는 감정들이었는데 그 감정의 결이 저와 비슷해서 놀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로맨틱한 앤은 과거부터 꿈꿔왔던 남자에 대한 이상형도 그려왔으면서 막상 그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나 어릴 때부터 단짝처럼 운명 지워진 남자가 다가오면 도망쳤습니다. 지금의 조금 삐딱한 시점으로 보자면 어장관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앤의 이런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체로 스스로의 과실이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이어서 내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 있는 편인데 이 부분만큼은 저도 스스로에게 설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빨강머리 앤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놀라웠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개방적이고 확연히 다른 환경에 사는 서양 여자가 저와 비슷한 감정, 그것도 연애 감정을 느낀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연애 감정이라는 뭔가 로맨틱하면서도 에로틱한 느낌이 가정이라는 것과 더욱더 양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남자친구와의 연애를 부모님한테 들키는 게 상당히 민망하면서도 수치스럽기까지 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거든요. 가정의 전제 자체가 가족이 아닌 다른 남녀와의 에로틱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그게 민망하다 못해 저는 수치스럽다는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장함에 따라 저는 로맨스를 자연스럽게 추구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비밀스럽게 추구했고 로맨스의 나와 엄마 아빠와 가족만 있는 세계의 나는 그렇게 매번 대립을 했습니다. 이 책에도 앤이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젊은 이들을 둘러싼 열정과 흥분의 감정은 감정적인 것과 거리가 먼 가정적인 분위기에 그린 게이블즈에 부엌에 들어선 순간 앤의 마음에서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엄격하고 안정되었으며 단정하고 바른 마릴라가 있는 공간은 앤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로맨틱한 어떤 상황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제 남편도 저와 비슷한 정도로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읽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런 제가 결혼을 했다는 게 더 신기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다가 어쩌면 부모의 스타일의 영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릴라는 과거의 젊은 여자였으리라고는 짐작이 안 될 만큼 로맨틱한 부분이나 말랑말랑한 부분이 없었는데 그래서 독신으로 살고 있기도 하고
어린 N에게도 이 독신 남매에 절제되고 남녀의 구별이나 로맨틱함이 없는 이런 환경이 N의 이와 같은 성향을 키웠던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런 이성적인 감정에 대한 엄격함과 부모님들의 로맨틱함이 없는 관계가 저의 N과 같은 연애 감정을, 저나 N과 같은 연애의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닐까 결론을 내렸어요. N은 마릴라와 매튜 아저씨가 함께하는 가정이 아닌 다른 환경도 겪었고 에이번리의 다른 가정 생활도 들여다봤을 테니 저보다 좀 더 희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좀 더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게다가 이 책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도 이와 같은 N의 캐릭터에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책에서 로이는 N의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임에도 로이와 N에 대해서는 아주 가벼운 애정 행각조차도 묘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길버트의 마지막 청혼 장면에서 둘의 키스가 언급되었을 뿐이었어요. 작가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과만 키스라는 정도의 애정 행각을 최종적으로 허용을 한 것 같습니다. 빨강머리 N의 애니메이션을 볼 때부터 가장 부러웠던 부분은 N과 다이애나의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둘은 작은 말다툼조차 없이 순수하고 질투심 없는 우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워낙 N이나 다이애나가 질투심이 없는 스타일에 N은 본질적인 이상향을 추구하고 자신은 원래 가진 게 없던 고아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지만 역시나 이렇게 조금의 티끌도 없는 순수한 우정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빨강머리 N의 세 번째 책을 읽으면서 N이 사랑에 빠진 패티의 집에 운 좋게도 친구와 함께 살게 되는 부분은 작가가 약간 낭만적인 우연을 과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책 바깥의 제 세상이 상대적으로 너무 진흙탕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N의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이라면 현실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우정과 아름다운 우연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책은 패티의 집에 한창 젊고 갓 어른이 된 또래 여자친구들이 모여 사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는데 이런 식의 또래 친구들과의 동거 생활은 그 시기에만 가능한 상큼하고도 재밌는 일이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결혼이나 아이와 같은 책임이 없지만 성인이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등의 자유분방하고 건강한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90년대에 제작된 여자의 방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책에서 N은 너무 이른 나이에 친구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루비 길리스라는 너무나 예뻤던 친구였어요. 루비는 계속 자신의 죽을 병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거짓된 그런 최면을 거는 듯 행동하다가 끝내 죽기 얼마 전이 돼서야 N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는데 그게 N과 루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곧 죽는다는 루비의 상황에서 루비와 N의 대화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나도 틀림없이 M이 말하고 싶지 않으리라고 여겨져 말을 걸지 않았었지. 오해란 정말 우스운 거야. 그렇지, N. 인생은 거의 모든 고민은 오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그 루비와 N이 주고받은 대화였는데요. 인간은 오해에 의해 고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도 나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공격한다고 오해한 끝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죠. 인생에 대단한 뜻이 있어야 한다고 그 신기루를 쫓으려 노력하는 것도 일종의 인생에 대한 오해이고 어쩌면 거대한 인간들의 전체 생활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애는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자랑스럽고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저에게도 내 인생이 있으니 저도 N처럼 나의 인생을 위해 전력 질주하고 성장을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인생을 낭비하는 오해라는 것은 뭐든 그만 멈춰야겠습니다. 다이애나와 N의 우정 다음으로 부러웠던 부분은 N의 공상의 세계였어요. 저도 N처럼 공상이나 상상에 빠지곤 하지만 N은 저보다는 공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괴롭거나 힘들 때, 뭔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 N은 공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공상의 세계는 실제로 다른 세계에 N이 꾸준히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문명이라는 게임처럼 혹은 뜨개질하고 있는 편직물처럼 단편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빨강머리 N 책을 읽으면서도 저도 N과 같이 괴로울 때나 생각이 복잡해질 때 마음속에 문명 게임과 같은 상상의 공간을 짓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깜빡 잊고 다시 예전의 저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쓸데없이 저를 괴롭히는 생각이나 힘든 감정을 느낄 때 N과 같이 달려갈 공상의 세계를 만들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N의 빨강머리 N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N이 패티의 집이나 메아리 집, 또 이 책 끝부분에 페트라는 고아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소년이 우연히 언덕 위의 집을 방문해서 집주인과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장소에 찾아가서 우연히 집주인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우정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롤플레잉 같은 게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나 길에서 우연히 스몰톡으로 시작해 친구가 되는 모습을 미드 같은 데서도 자주 보는데 주로 서양인들이 그런 우정을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워낙 낯선 사람과 말을 트기가 어렵기도 하고 사는 곳도 대부분 아파트라 그런 식의 우연한 만남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파트는 주택만큼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 집주인의 개성을 짐작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을 걸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도 좀 더 스몰톡이 자연스럽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캐주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빨강머리 N의 세 번째 이야기는 저에게는 살짝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N의 삶에 대한 전력 질주, 모퉁이 길을 달려가서 새로운 모퉁이에서 또 기쁨을 찾는 모습 같은 게 이번 책에는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에게 편지를 써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작가는 이미 죽었답니다. 아마 당시 사회에서 20대 이후 여자의 삶은 대체로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생활을 꾸려가는 것으로 거의 결말이 정해져 있어서 이후 N에게는 대학 진학과 같은 열과 성을 다해 질주할 목표가 없어서 N의 전력 질주가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 중간중간에 N이 작가로서 데뷔를 위해 가끔씩 노력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작가가 저와 같은 느낌을 인식해서 조금씩 끼워 넣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또 N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N의 가장 좋은 친구였던 매튜 아저씨나 초록 지붕집을 예전처럼 그리워하는 N의 모습이 없어서 괜히 혼자 서운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매튜 아저씨를 자주 떠올렸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 내 딸, 내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누구보다 N을 따뜻하게 사랑했던 매튜에 대한 N의 추억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니 어쩌면 N은 앞을 향해 밝은 부분만 바라보는 인간이어서 그런 과거에 대한 감상적인 얘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작가가 개인적으로 연결할 에피소드가 없어서 빠뜨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리상 다음 책에서는 N의 작가 데뷔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또다시 N의 고군분투하는 열심히 질주하는 그런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영상에 대한 텍스트 자료가 있으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